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네시아의 뻔뻔한 얼굴이 공개됐다. 2. 더러운 음모가 파산했습니다. 3. 뻔뻔한 자의 비극적 최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도네시아의 뻔뻔한 얼굴이 공개됐다. 월드와이드 웹에 따르면 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계획대로 2023년 6월부터 보크 사이트 생산광산산업개발업체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이번 주에 확인이 되었다. 12월 23일 금요일 최신 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기존 보크 사이트 재련소 4곳을 더 건설하고 자국의 생산 능력을 늘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에게 보크 사이트 재련소 건설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3년까지 12개의 보크 사이트 재련소를 보유할 수 있으며 연간 4천만 톤의 보크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약 2,500만 톤의 보크 사이트를 생산하며 그중 90%가 수출된다.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구리전광 수출 금지가 발효되기 전에 구리광부들에게 재련소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돈도 안 내면서 밥 달라고 찡찡대더니 이제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인니가 하는 행태가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카이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다 내지 않으면 절대로 시제기를 넘겨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히자 KF21로 헛금 꾸던 인니에서 당황의 예상밖의 행위에 나섰습니다. 바로 KF21의 소재 공급을 차단한 것인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도 참가하는 연합훈련에 북한군을 초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까지 저지르며 한국을 도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진들이 더 이상 금속이 필요하지 않은 신소재를 개발해 인도네시아의 방해가 헛수고가 돼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KF21에 도입된 신기술은 미국 최강의 전투기 F-22에 적용된 것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KF-21 보라매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투기로 재탄생한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되는 보크 사이트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국내 보크 사이트 가공 정제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보크 사이트 원광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크 사이트는 알루미늄의 원료가 되는 광물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보크 사이트 매장량 5위의 국가로 수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2위에 올라 있을 만큼 많은 양의 보크 사이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첨단 산업 구조를 뒷받침하는 현대 문명에 있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금속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알루미늄 합금은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 항공기 동체의 주재료로 사용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도네시아는 KF-21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한국이 생산하는 걸 막겠다고 알루미늄 원자재의 수출을 금지시켜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의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낙후된 산업, 구조상 자원 수출이 전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된 보크 사이트기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전량 수출되어 인도네시아 산업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그럴듯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뜻대로 돌아가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니켈 수출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효과가 있어 해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산업 투자를 늘렸고 이후 니켈을 제품 형태로만 수출하여 수출액도 20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니켈과는 전혀 경우가 다른데요. 니켈은 채굴되는 곳이 매우 적고 채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기에 기존 니켈 생산국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지구의 지각 구성 원소 가운데 철보다 많을 정도로 흔한 금속입니다. 즉 알루미늄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의 대체제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의 보크 사이트 재련소가 2기에 불과해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알루미늄 산업 기반이 마련될 쯤이면 기존 고객들은 이미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낸 지 오래일 것입니다. 또한 EU에서 인도네시아의 광물 수출 제한 조치를 두고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제소되었는데
WTO에서도 EU의 손을 들어주며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한국과 함께 북한을 초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안타라는 인도네시아 해군이 내년 6월 진행할 다국적 연합훈련에 47개국을 초청했고 그중 북한과 한국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니 프라세튜 제독은 북한과 한국을 같이 초청한다면서 비록 한국과 북한의 갈등이 심하지만 아직 어떤 문제에도 직면하지 않았다고 말해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사 무기들이 공개될 연합훈련에 적성국을 초청하는 행위는 명백히 한국에 대한 도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이 뭐라도 된 것 마냥 설치는 모습이 가소롭게 그지없어 보이는데요. 막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수출 동제에 거의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을 통해 원자재 수입을 한 곳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깨달은 한국은 원자재 수입 창구를 다변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덕분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향하는 보크사이트 수출을 끊는다고 해도 부족한 물량을 보충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카이에서는 KF-21의 주재료로 알루미늄이 아닌 신소재를 적용하고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방해는 혼자만의 삽질에 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이에서는 탄소섬유 복합재 신기술을 통해 KF-21의 동체, 주익 등 대형 부품을 금속재가 아닌 복합재로 제작하여 더욱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레이더 피탄율이 낮은 궁극의 스텔스기에 다가서기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복합 소재는 비금속 소재이면서도 강철의 수배에 달하는 강성과 가벼운 무게, 레이더파에 대해 낮은 반사율을 가지고 있어 알루미늄 합금을 대체할 차세대 항공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4세대 전투기 F-16은 복합재 사용 비율이 10%에 불과했지만 F-22는 26%, F-35는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T-50 고등훈련기의 복합재 소재를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항공 복합재 설계 및 성형 기술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KF-21의 복합재 비율은 20%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복합재 소재 개발은 미국 F-35 전투기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잘못한 놈이 성낸다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하는 꼴이 딱 그렇습니다. KF-X 사업이 가장 힘들던 시기에 뒤통수를 때려놓고는 사업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한국에서 찾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간을 보는 사이 새로운 파트너들이 한국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로 급부상한 폴란드가 한국의 KF-21 사업에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최근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PGZ의 회장이 직접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다. 한국에서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KF-21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인도네시아와 매우 비교되는 사업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의 별 핑계를 대며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폴란드는 지난 30일 계약금의 30%인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불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기 수출 계약의 선수금이 10% 정도의 그마저도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지불하는 게 일반적인데 폴란드는 한국이 보여준 배송 속도에 감탄하여 무기 대금을 일시불로 질러버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카이에서도 폴란드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향후 KF-21의 개량 사업에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서도 KF-X 사업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의 항공우주기술 회사인 SDT 스페이스 디펜스 테크놀로지에서 KF-21의 양산 과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SDT에서는 KF-21에 내장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링크 체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에서 SDT를 하청업체로 계약을 맺었고 향후 양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소식에 튀르키예에서도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드렸었는데요. 실상은 정치인들의 실적 부풀리기용으로
겉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종이 비행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SDT 역시 튀르키예 TFX 사업의 핵심 협력 업체였는데 본국의 프로젝트에 이미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빠르게 한국으로 줄을 갈아타려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바람과는 달리 KF-21 개발은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KF-21 시제기가 시속 1000km에 아음속으로 비행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시험 비행을 거치며 KF-21의 비행 속도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데 음속 도달까지 단 한 발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소재 도입과 함께 KF-21의 국산화율도 점점 퍼센티지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은 65%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1호기 기준으로 현재 시제 6호기까지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국산화 비율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산화를 이뤄내지 못한 나머지 30%는 KF-21의 엔진이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KF-21 엔진의 국산화 비율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T50 고등훈련기의 엔진 국산화율이 35%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놀랄만한 국산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엔진 국산화 비율까지 포함시킨다면 KF-21의 국산화 비율은 9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스페이스는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무인기용 엔진 개발을 통해 고도의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노하우를 쌓는 중이며 KF-21 보라매에 탑재된 APU 보조동력 장치 엔진을 독자 개발해 현재 비행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은 향후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최근 공개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에서도 첨단 항공 가스터빈 엔진 부품이 포함되어 정부 차원에서 엔진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행태가 한국보다는 자국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질질 끌수록 손해를 보는 건 인도네시아이니 최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모두가 기다리던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F-21 시제기에 붙어있던 인도네시아의 국기가 마침내 사라진 것입니다. 요 근래 한국 방산의 빛나는 성과를 관계자들이 자축하는 자리에 전시되어 있던 KF-21 시제 5호기의 사진이 유출됐는데 다른 시제기들은 인니 국기가 붙어있는 자리에 5호기는 그냥 흰 페인트만 칠해져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눈에 가시 같던 인니 국기가 떨어져서 비로소 KF-21의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며 기뻐하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동안 한국을 상대로 간만 보던 자신들의 행적은 잊어버리고 한국이 뒤통수를 쳤다며 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니와 분납금 스케줄을 조정하는 등 양국의 사업은 어떻게든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는데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인니 국기가 없는 KF-21의 사진이 유출된 행사의 정체는 최근 경남 사천카이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 수출 전략회의였습니다. 올해 한국이 방산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만큼 이 기회를 살려 국내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자리였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와 방산업체 그리고 군의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수출을 통해서 방위 산업의 규모와 입지를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을 합쳐 국산화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최첨단 기술이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방산 분야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성과를 낸 것을 자축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던 단상의 뒤에 당당하게 전시되어 있던 KF-21의 시제 5호기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시제 1호기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부터 목국민들이 자랑스러움과 감동에 빠지는 것을 꾸준히 방해해왔던 그 작은 오점 하나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종석 바로 밑에 태극기와 함께 붙어있는 것이 늘 내키지 않았던 바로 그것. 인도네시아에 국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시제기라면 인니의 국기가 있었을 자리에는 흰색 페인트만이 덧발라져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인니의 국기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본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인니가 KF-21로 얼마나 속을 썩여왔는지 알 수 있는 방증이었죠. 기존에 공개된 시제기 형상 목록에 비춰봤을 때 수직 꼬리 날개의 위장 도색이 적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었던 시제기는 오옥이 이미 거의 확실한데요. 만약 인니가 분납금을 전부 내고 시제기를 받아가게 된다면 그때 인니에 인도될 분량이 바로 이 시제 오옥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속이 시원한 장면이었습니다. 인니는 한국의 갑작스런 태세 전환에 적잖이 당황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한국에서 이 방산 수출 전략회의가 진행되던 바로 그 시간에 캄보디아에서는 국방장관끼리 훈훈한 담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서는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려 아세안 소속 국가들의 국방장관들이 한데 모여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방위산업협력이 양국 관계의 핵심임을 강조했는데요. 연합훈련 참여, 대테러 협력, KF-21 개발사업 등에서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프라보어 수비엔토 역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국방방산 협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KF-21 전투기 사업도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것처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런 점잖고 훈훈한 대화를 하고 반갑게 악수까지 하고 나왔는데 같은 시간에 한국 측 주요 인사들이 인도네시아 국기가 제거된 KF-21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번 그랬듯이 똑같은 입장만 견지하며 찔끔찔끔 내는 분납금으로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려던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강하게 나오는 한국의 태도에 적잖이 혼미했을 텐데요. 한국이 단순히 좋게 말로만 이런 의사를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이 측이 인도네시아에 KF-21 분담금 납입 일정을 구체화할 것까지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스케줄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력은 없다고 통보한 것과 같았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타이는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납부에 관한 계약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상의 준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KF-21 분담금 납부에 관한 계약을 손질해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분담금 납부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11월 실무협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담금 총액을 1조 6천억여 원으로 확정했고 이를 앞으로 언제 얼마씩 이행할지 등을 계약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는 방향으로 타이가 후속 협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는 가능하다면 내년까지는 후속 협의의 결론을 내야 사업이 한층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담금 체납 문제가 2에서 3년 후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에 분담금의 대가로 주기로 했던 기술 이전, 시제기 등을 제공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시제기에서 인니의 국기를 지운 것도 이 납부 스케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미 만들어둔 시제기라도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경고 차원 퍼포먼스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양국의 기싸움이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쓸데없이 간을 보면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인도네시아가 차라리 분납금을 낼 돈이 없었다면 이런 행동을 해도 참작할 여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과 일단 도장을 찍어놓고는 마땅히 납부했어야 할 돈을 다른 사업으로 빙빙 돌렸습니다. T-50 수출의 인연으로 KF-21 사업에도 흔쾌히 인니를 받아줬던 한국은 이가 갈릴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최초로 만든 국산 전투기의 첫 손님으로 인니를 크게 환영해줬는데 인니는 한국을 돈 좀 늦게 갚아도 되는 상대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니의 만행은 나열할수록 열받는 내용들 뿐이네요. 일단 이유불문 분담금을 깎아주고 남은 분담금도 현물로 내게 해달라는 날강도 같은 요구를 대놓고 하는가 하면 그 직후 프랑스를 찾아가 KF-21의 경쟁 기종인 라파를 48대나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혀 한국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로부터 중고 유로파이터도 인수받겠다고 하더니 보잉과도 접촉해 F-15EX를 무려 16조어치나 계약했습니다. 보잉도 바보는 아니라서인니가 한국에 하던 짓을 봐왔기 때문에 인니의 대금 지불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결국 인니의 지불 플랜에 동의해 연내 세부 사항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는 아예 자기들이 직접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어설픈 모급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원천 기술 관련해서도 미국과 라이센스 관계가 얽혀있는 기술을 아무튼 내놓으라며 생떼를 써서 남이아 동맹국과 관계가 어그러지든 말든 핵심 기술은 받아가겠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공작에다 인니가 쓴 돈만 한국에 납부했어도 인니 파일럿들은 이미
KF-21 시제기를 본토 영공에서 날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니는 일선을 넘기 직전이고 한국은 슬슬 이런 자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한국은 분담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제기 인도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는데 인니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먹혀들지도 않을 수작을 부리고 있죠. 인니가 이런 행동을 아무리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광선 전 KFX 사업단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투자금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개발 완료 후 제공하기로 예정된 기술 자료는 줄 수가 없다. 제공이 약속된 시제 5호기도 가져가지 못한다. 미납금을 주지 않았을 때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현지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받는 오디트 수준 실습과 그 수준의 경력일 뿐이고 투자금을 인도네시아가 납부하더라도 핵심 기술은 이전이 안 된다고 이미 양국 간 협의가 되어 있다. T-50을 개발하기 전에도 한국은 이미 300대에 달하는 전투기 조립을 라이센스로 해본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우위조차 록히드 마틴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T-50을 개발해야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40명의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현지에서 보고 배운 것만 가지고 스스로 개발할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인도네시아의 현재 행동들은 스스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무익한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가 일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권력 암투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서로 다른 파벌 출신인 둘이 KF-21 사업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경우 KF-21을 업적으로 남겨두고는 싶지만 가능한 한 투자는 적게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깎고 현물로 분담하겠다, 이전 기술을 추가해달라 등의 요구를 해온 것이죠. 한편 프라부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경우 대통령 파벌이 업적을 남기는 것 자체를 방해하려는 생각입니다. KF-21 도입 사업을 파토내고 다른 기체 수입을 진행해서 대통령 파벌보다 국방력 향상에 더 기여했다는 평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이들의 권력 암투가 어찌되든 간에 한국이 그 피해를 뒤집어 써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동안 한국은 이런 불량한 손님이라도 안고 가려는 아량을 펼치려 했지만 이제 더는 참아줄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가 이번에 유출된 사진대로 멀쩡히 있던 국기가 파여나간 것입니다. 인니가 이 이상 강짜를 부린다면 시제기는커녕 한국 반만충 내던 기술자 몇 명 말고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깨 너머로도 기술은 못 배워간 이들을 데리고 그 어설픈 무업 전투기나 다시 만져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은 잃을 것이 없으니 팔짱이나 끼고 어디 얼마나 애쓰는지 구경이나 하면 되는 일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